오늘도 오전 진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 강좌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통증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한 25번째 시간이고요. 어혈침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 어깨동무 한의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뭔가요? 어혈침이요. 네, 저희 한의원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어깨동무 한의원은 어떤 곳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뭐 어혈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피 한번 쫙 빼고 나면 되게 시원해,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혈침이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혈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혈액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영양물질, 호흡가스, 노폐물, 혈구, 수분, 보호 및 조절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이루어진 혈관을 따라 도는 복잡한 액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정의를 좀 마음에 들어해요. 뭔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뭐가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되게 많은 것들이 같이 포함된 하나의 복잡한 액체라는 정의인데요. 이 혈액을 보면 혈구 성분이 45%, 혈장 성분이 55%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고 혈장의 거의 대부분은 순물인데 그 중에서 고형 성분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형 성분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확하게 건더기 반, 물 반, 이게 이제 혈액이에요. 그래서 혈액은 쉽게 진해질 수도 있고 묽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더기가 많아지는 것도 진해지는 거지만은 수분이 부족해지게 돼도 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이 진해지게 되면은 순환이 장애가 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장에 있는 고형 성분의 구성 비율을 보면 혈장 단백질이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효소, 항체 같은 이런 조절 단백질이 15%, 그리고 각종 무기질과 유기물질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혈액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종의 물고기들은 상당히 많고 어떤 종의 물고기들은 상당히 희소하긴 하지만은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살아서 숨쉬는 하나의 생태계죠. 우리나라 동해안도 원래는 명태가 잘 잡혔었는데 근데 수온이 1, 2도 정도 올라가니까는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체온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산도에 따라서 이 혈액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대한 생태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강물이 오염이 되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강물이 오염이 되면은 그 뒤에 이제 2차적으로 점점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액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다시 수거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액이 오염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건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0년도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은 혈액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곧 한 20% 정도, 또 혈액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전체 사망 인구의 한 50% 정도가 혈액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이 됐어요. 자, 혈관, 이 혈액 순환을 보면은 심장에서부터 빠져나가서 대동맥을 지나서 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정맥으로 모이고 대정맥으로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처음 빠져나갈 때는 혈압이 한 120에 80 정도 아주 강한 압력으로 빠져나가다가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정맥까지 오게 되면은 혈압, 압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보면은 처음 빠져나갔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가다가 모세혈관에 지나면은 약간 속도가 늦춰졌다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면서 속도가 회복이 되죠. 전체 혈관들의 단면적을 보면은 동맥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혈관으로 가면은 상당히 혈관 단면적이 넓어지죠. 그 다음에 정맥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혈관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속도가 보통 1분에서 한 45초 정도에서 60초 정도 그렇게 걸린다 그래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심장에서부터 다시 온몸을 돌아가지고는 되돌아오는데요. 이 심장의 힘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순수하게 심장에 이 쪼여지는 힘만 가지고는 혈액순환을 시키려면은 보통 한 5톤 정도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필요하다 그래요. 과연 심장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 몸에 이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 심장 힘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세혈관압이에요. 동맥모세혈관압은 한 30 정도, 다음에 정맥모세혈관압은 15 정도, 그리고 삼투압이 25 정도가 됩니다. 동맥에서는 삼투압보다 모세혈관압이 높기 때문에 점점 혈액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맥에서는 삼투압이 모세혈관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점점 다시 모여들어서 정맥으로 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혈관에서부터 잘 확산되고 잘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모여드는 그래서 요 많은 단면적을 차지하는 모세혈관에서부터 생기는 그 조그만한 힘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심장의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모세혈관에서 얼마나 피가 잘 도느냐일 겁니다. 정상 혈액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돌 텐데 점점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혈관이 굵은 혈관을 통과하기는 쉬워요. 근데 혈액이 진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느다란 혈관이 지나갈 때 점점 이제 정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혈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환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혈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순환이 안 될 때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은 온몸이 뭐 쑤시고 아프거나 그럴 수 있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잇몸이 붓고 시리고 아프다, 각종 이제 퇴행성 통증들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스물거리고 발등, 손발이 차거나 이런 증상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어깨동무한의원에 오시면은 어깨동무만의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죠. 바로 이 어혈침입니다. 그래서 말초로 이 피가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은 초반에 이제 이 침을 맞게 되면은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점점 이제 침 치료가 반복이 되고 순환이 점점 회복이 될수록 피가 점점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까맣게 나오던 분들이, 색깔이 까맣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자리에 피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치료가 반복될수록 점점점 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질수록 까만 색깔에서 점점 빨간 색깔로 바뀌게 돼요. 한 군데 조금밖에 안 나오던 것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얘기는 이제 말초로 혈액순환들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던 것이 이제는 골고루 다 잘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혈침을 맞으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있구나, 말초 순환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까맣던 것이, 그리고 일부만 나오던 것이 치료가 반복이 되고 순환이 회복이 될수록 색깔이 붉어지고 그리고 골고루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혈침 자체가 치료 수단이기도 하지만 피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내 몸이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혹은 내 몸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진단적인 효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어혈침을 놓는 이유는 그 자리가 가장 말초혈관 중에서도 혈관이 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 우리가 혈압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딘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압력을 높여서 계속 순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혈압 환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말초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압력이 높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한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이 어혈침을 맞고 혈압이 얼마나 관리가 되는지를 논문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축기 혈압도 거의 한 15 정도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도 거의 한 10 정도, 6번의 보근침으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더라라는 걸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순환이 안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한의원이요. 어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무한의원. 어깨동무한의원 오시면은 저희가 이 어혈침으로 각종 순환장애에 해당되는 거, 통증들의 거의 대부분도 순환장애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하고 같이 치료를 받다 보면은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한 해도 잘 마감하시고 또 이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